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한잔 마실게요. 하도 혼자서 1부 방송에서 말이지 제가 조금 흥분을 했어요. 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현재 이 사건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요 광주지방법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고요. 위에도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전입 확정 가등기 임차인의 뭐죠? 강제경매. 임차인은 당연히 강제경매 신청해야죠. 그죠? 근데 이 건도 보면 재경매, 재매각이 됐거든요.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의 76,426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쌍촌동의 쌍촌 아너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이 건을 보니까 28평형입니다. 전액 면적이 19.15평인데 28평형으로 불려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이 참매각기일은 2021년 7월 6일 날 해가지고요, 단독으로 해서 2억 111만원에 낙찰 받으셨죠? 이분 같은 경우는 1757만원 입찰보증금 납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엄마야, 대납, 미납해버렸네요. 그러면 1757만원,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몰수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날짜 또 9월 28일 날 유찰되고, 그 다음에 11월 9일이면 언제입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 그죠? 11월 9일 날 1억 4,056만원을 해서 본 사건 경매가 진행된다, 이거죠. 그럼 이 패턴도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패턴과 똑같아요. 예,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먼저 이거를 제가,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야, 이분이 뭔가 입찰 가격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좀 잘못됐지 않았겠는지, 생각을 잘못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본 사건의 28평형에 현재 매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2억 4천. 2억 4천입니다. 여기 이제 14층짜리예요. 근데 본 건은 4층입니다. 근데 이건 4층이 나오니까, 14층하고 4층하고는 뭐 약간 차이는 나겠죠. 그래서 제가 뭐 1억, 2억 차이 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마 이분이 2억 정도 쓰셨다는 것은 아마도 적정한, 입찰 금액이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니까, 뭔가 뭐 또 다른 뭐 또 사연이 있는 거 해가지고 밑에 보면 없어요. 뭐. 가등기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가등기. 가등기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김모 씨라는 분이 2018년 5월 2일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경매 청보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저 화면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좀 옮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소멸기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소멸기준 해가지고 압류. 압류보다도 그런데 먼저 전입신고였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경매법원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았다, 앞에 있는, 인수구나. 여기 아마 상당히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십시오. 또 날짜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8년 5월 2일자로 해서 임차인 A라는 분이 그게,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언제입니까? 2018년 11월 29일 날이잖아요. 그죠? B라는 분이 가등기를 하셨어요. 가등기. 그리고 밑에 화면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임차인이 2020년 12월 8일자로 해가지고 A라는 분이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패턴 똑같죠. 그죠? 전입 확정에 의한 가등기. 이런 물건요, 간혹가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보면 이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거,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부에서. 어떤 건 말소시키고, 어떤 건 말소 안 시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 경매인들 입장에서 헛갈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허당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가.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아니야. 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가등기가 빠르잖아. 빠르니까 이것은 인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말소를 안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게. 분명히 법리적으로 봐가지고 가등기는 효력이 없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해서 말소를 안 시켜줘요. 말소를 안 시켜준다 했을 적에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경매 요즘 대출도 좀 까칠스럽게 잘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내 돈 온 돈 가지고 경매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내가 가서 대출을 뽑아야 되는데, 대출을 뽑으려 또 보니까, 순순히 가등기가 있네. 야, 이 가등기는 대출 안 해줘. 그럼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 물건 낙찰받은 낙찰자 내가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인들은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어디 쓸데없는 거 뭡니까? 쓸데없는 거, 현장 가가 막 카메라 막 들이대면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전혀 도움 안 돼요, 봐가지고. 보실 분 보십시오. 보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되었을 경우는 이게, 이 가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다. 왜 효력이 없냐? 이건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건 아마 오늘 제가 말씀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11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가등기가 보니까, 가등기 말소 사유가 보니까, 이거 잠깐 볼게요.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 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건 보니까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화해 권고 결정이든 확정 판결이든 간에 어쨌든 낙찰자는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하니까 법원에서는 판사 입장에서 싸움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화해해. 근데 화해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해해 했을 때 화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한다 봐가지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된다 이거죠. 저희 아들내미 요즘 그런 사건 하나 계류가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판사가 막 화해 결정 막 강제적으로 시키죠. 노노노노 해가지고, 본안 소송에서 직접 이제 사건 진행 중에 있는 모양인데, 그거 하나 있고 또 확정 판결이니까, 이것도 소송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뭡니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됐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됐다는 가등기 너는, 이게 의미가 없다, 죽어라 이거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애시당초에 이 가등기는 허당으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 받은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할 적에 죽여버려라 이거지. 그럼 됐겠는데 왜 안 죽이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마 또도 이제 담당 경매 계장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저도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괜히 일 크게 벌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럼 봐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에 있어,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불리하다, 난 할 말 많다 하겠지만요, 이런 소송 제기해가지고요, 1심에서 내가 확정 판결 받아서 내가 이겼는데, 가등기권자가 우이씨 하면 또 2심 올라가는 거죠. 또 2심에서 내가 또 이겼어요. 그러면 또 가등기권자가 우이씨 하면 대법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해가지고 이런 판결이 안 나면 제가 나중에 제 아들내미 살살 꼬드겨가지고 이런 판결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근데 또 이게,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또 마음 놓고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경쟁률이 또 막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죠? 경쟁률이 치열하면 또 낙찰 못 받으면 말짱 꽝이지 않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임차인의 강제경매 이거 밑에 나와 있죠. 임차인 이분이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전세 금액이 돌려달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니까요. 축소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또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면피용인 것 같아. 면피. 그죠? 그래서, 갑구 순위번호 7번 소유권 이제 청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이런 문구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뺏기는 것 같아. 그냥 양반들. 아니면 법원 내 어떤 이런 내부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거가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거지. 근데 인수하는데 만약에 이 자체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 이건, 글쎄, 법원에서 작성한 문구에 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예. 뭐 지울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구상권 행사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봐가지고 매각 물건 맹세서를 우리가 신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100% 신뢰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광주지방법원이고요. 근데 이번에 제천 지원 사건입니다. 제천 지원 사건인데요.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천 지원 이 사건은요,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이, 이 건도 재경매인데, 이거는 낙찰 받은 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물건 입찰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참 기도 안 차는 물건이에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물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 왜 그러느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청주지방법원 제천 지원이고요. 예, 여기도 또 나와있죠. 제 위에 안 적어놨습니까? 전입 확정, 가등기,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 이건 세 번째 사례가 팩트 똑같습니다. 강제경매예요. 제천시 신백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장매 아파트네요. 장매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단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김모 씨라는 분이 3,400여만 원에 입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분 입장이 단독이잖아요. 단독이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경매인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면요, 하다못해 옆에 사람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확신에 서술적인 입찰 들어가시는 것이지, 본인 혼자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완전히 쌍코피 터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혼당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 악담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혼당한 분들 한 두세 번 봤어요, 제가. 경매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좋습니다. 3,420만 원이니까 3,400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3,4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요 가압류에서 밑에 걸린 2020년 5월 21일자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죠. 이게 이제 이것도 화면에 걸렸습니다. 요 소밀 기준 걸립니다. 이게 소밀 기준 걸리다 보니까 요 소밀 기준 걸린 가압류보다도 먼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가등기는 인수다. 이거 화면에 또 조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요 가압류 2020년 5월 21일 요것이 소밀 기준 걸리고 보다 먼저 가등기 설정됐으니까 이건 인수다. 이거 맞아요. 맞다니까. 근데 인수인데 제가 아까 안 드렸습니까? 인수도 보니까 100% 말이지. 퍼펙트하게 완전히 낙찰자 완전히 쌍코피 터지는 인수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아니면 빵프로 허당인 그런 권리가 있다니까. 허당인데도 인수되는데 그거 괜찮아요. 아까 뭡니까? 가등기 하고 나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총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일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랬을 때는 순위 번호란이 1번, 2번 이렇게 틀리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이러했을 땐 봐가 이 가등기가 때려는 봐서 0% 해가지고요. 있으나 마나, 만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근데 봐가지고, 이게 있으면, 어이구, 자칫 잘못하면 100% 해가지고 말이죠. 으악! 해서 낙찰자 정말로 그냥,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인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수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야, 무조건 100%? 아니요. 봐가지고 빵프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0%일 수도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요, 이게요,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왜 입찰 들어갔냐, 이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이 가등기는 보니까 여기 좀 나와있죠. 가등기는 여기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택임차권인데 이분이 전세금이 7천만 원이에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죠? 보면 가등기도 인수고 전세보증금이 7천만 원이잖아요. 가등기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게 참 기도 안 찬단 말이지. 이게 7천만 원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의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5,8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게 입찰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거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무조건 패스.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좋다 이거죠. 이 양반이 3,400만 원 해가지고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빼고 전세보증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게 7천만 원인데 경매비용 빼고 3천만 원을 배당받아 간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미배당이죠. 그죠? 4천만 원 낙찰자 이분이 끌어안아야 돼. 그럼 여기다 4천만 원 플러스 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7,400만 원 되는데, 어마야,
1차 감정가 5,800짜리는 5,800인데 이걸 7,400만 원 주고 낙찰 부동산 취득한다? 할 수가 없지, 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이 대감 납부를 안 한 것은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수하는 금액과 가등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뭐 접근을 하고 이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건 여러분들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깝깝하잖아요. 선순위 가등기도 인수한다고 그러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더라. 임차인이, 제가 볼 때는요, 정의 그렇다면 임차인 이분이 말이죠. 임차인 정모신데요. 임차인 이분이 가등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등기권자한테. 얘와 당신 본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등기 발수하든지 이렇게 해라. 응?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가등기가 본등기 한다 그러면요. 그때 소유권, 소유자가 이제 이모씨가 되니까 그때는 이 정모씨 임차인은 뭐 이모씨한테 나 전세금 7천만 원 돌리도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어쨌든 같은 부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분이 경매를 집어넣던지, 예. 정리하니까, 야, 나 가짜야. 그럼 말소할게. 알았어. 그때가 강제경매 신청한다. 강제경매 신청하는데, 세상에 말,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인데, 예. 대항력 있잖아요. 7천만 원인데, 1차 감정가 5,800이네? 그럼 어떡한다? 누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물건 안 들어오거든. 그럼 어떡한다?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고 어떡한다 하더라. 채권 상계 신청해서 퉁퉁 트는 수밖에 달릴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전입 확정에 의한 가등기, 그 다음에 강제경매인데,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참, 무슨 생각으로 이 물건 낙찰 받으셨는지 말이지, 도대체 참 신기해가지고, 이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부산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 타경에 7,077호입니다. 부산광역시 검정구 남산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또 채팅창을 잠깐 볼게요. 정 차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누군가요? 남홍대희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경매 이야기님 들으시네요. 조금 늦었네요. 그죠? 늦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네.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진님이신가요? 아, 천년바위님이시죠? 맞죠? 맞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진님이, 원래 천년바위님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진리. 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김천년바위, 이게 로즈마리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박영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도 우리가 11월 달부터는요, 저희가 채널에도 채널 커뮤니티 방에다가 11월 방송 일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수금 하니까 11월 1일부터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방 참여가 좀 힘드시다 그러면요, 이건 막바로 제 방에서 올라가고 또 1시간이 너무 지겹다 그러신 분들 계셔가지고요. 제가 30분씩 잘라가지고 1부, 2부로 해서 다시 재편집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어쨌든 보셔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데 외부에서 오프라인 강의하는데 몇백만 원짜리 강의가 들어봐도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봤으니까 그보단 차라리 여러분들 조금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요, 아마도 나중에 경매 투자해서 돈 버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하실걸요. 그때 연락 주시면 저는 흔쾌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주여사님 앞으로 지각하지 마십시오.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봐가지고 좋아요도 지금 좋아요가 16분이 좋아요를 누르시네. 나머지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이것 좀 눌러주시라니까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안 해줍니까? 또 쓸데없는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 사건을 끝으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을 확대해 드릴게요. 네, 부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 전입 확정 가등기 임차인의 강경 똑같죠?
지금 제가 이제 요건 포함해서 4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아. 예,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부산 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이고요. 오피스텔이거든요. 저는 면적이 18평이니까 아마 아파트로 치면 한 5, 6평형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입찰 들어왔다가 대금 납부를 포기한 그런 경우는 없네요. 봐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참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1차 감정가 1억 6,300이죠. 그죠? 그죠? 11차입니다. 그죠? 1,750만 원까지 떨어지고. 와. 제가 볼 적에는요. 이 사건에 있어서 뭐만 해결하면 되느냐, 가등기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가등기 요거만 탁 쳐버린다면은 말 그대로 1억 6,300짜리를 내가 한 2천만 원에 낙찰받는다면 2천만 원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야, 이거 엄청 많이 유찰돼 버렸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자 이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게 저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지금 죄송합니다. 밑에 이거 안 봐버렸네. 저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경매, 이 가등기 압류돼 있죠. 압류가 어떻게 보면 하나 말소기준 권리 되는데, 이 가등기에 대한 압류이기 때문에, 여기 갑구 4-1이잖아요.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이 부기등기상에 표시된 거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 아닙니다. 이 우리가 이제, 뒤에 뭐 다시 1이 아니고요. 1번 이게 주등기잖아요. 주등기. 요 주등기상에 제일 먼저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가 그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라 이거죠.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가 강제경매 이것이 최선순위로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멸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가등기는 이게 인수가 된다. 가등기 인수가 되고, 여기 보니까 여모시는 분이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인데, 배당 요구를 하셨네, 그죠? 이건 또 배당 요구 동기일, 이전에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아마 이제 이렇듯이 경매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경매 신청을 1억 3천만 원인데, 요건 같은 경우, 이건 제가 볼 때는 임차인 본인이 낙찰 받아가지고요, 전세금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본인이 낙찰 받아가지고, 1억 6,300짜리인데 1억 3천만 원에,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채권 상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가타부타 해가지고, 야, 죽어라, 말소시켜라.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매각 물건 명의서도 제가 자꾸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매각 물건 명의서도 이거 절대로 우리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영상물에서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에서 모든 게 권리분석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뭐가 끝나야 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자체가 100% 퍼펙트하게 맞는 게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과연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보자 이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역시 나와 있네요. 갑구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문구도 똑같죠? 만약,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우리는 과연 이게, 맞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내가 이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 또 해결할 그런 자신이 있다더라 하게 되면요. 이거 내가 낙찰 받아요. 낙찰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대학에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갭 투자는 마찬가지다 생각을 봅니다. 낙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요즘 같은 경우 대출로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갭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일단 가등기를 정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게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된 상태라면은 이 물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세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가등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자신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았으면 어쩔 건데 봐가지고 근데 전세나 아니면 또 매매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임정할 적에 이 물건에 대해서 전세 수요가 많은지 말이지 또 아니면 매매로 물건 내놨을 때 과연 얼마에 팔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도 욕심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물건 뽑은 게 한 20건 정도 되는데 이거 4건밖에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달 11월 1일부터 월요일이죠. 11월 달부터 월수금에서 이제 주 3회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연이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대찬님 선생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시대요.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종현이를 사랑하는 만큼 해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